자, 여러분. 오늘 캐릭터 1, 그죠? 8일차 마지막 날, 요거 마무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텍스처링을 다 끝냈다, 그죠? 저번 수업 때 텍스처링 끝내고, 노멀 맵이랑 이런 거를 뽑아서 했었는데, 요거를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녹화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해서 끝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겠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텍스처링을 다 끝냈으면, 그죠? 텍스처링의 디바이드 단계 여기 있어야겠죠? 서브디레벨 이렇게 디바이드 단계가 있으면, 자, 플러그인, G 플러그인에서 여기 멀티맵 익스포터, 그죠? 멀티맵 익스포터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환경 설정은 영어일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환경 설정 여기에서 이제 언어를 이제 영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꿔져요. 여기 좀 걸리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노멀 맵 그리고 텍스처, 그죠? 텍스처 프롬 폴리 페인트, 그러니까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걸 폴리 페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 페인트를 텍스처로 변환하겠다, 그죠? 그리고 노멀 맵, 그죠? 노멀 맵 체크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서브 툴에서 오브젝트가 하나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걸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개인 걸 한 번에 뽑겠다 그러면 여기 뽑을 애들만 이렇게 눈 모양을 다 켜두시고요. 눈 모양을 켜두고 이 서브 툴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얘네들이 각자 한 장씩 다 따로 해서 한 번에 뽑힙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UV를 정리를 한 게 얘네들이 다 같은 한 장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머지 맵스까지 켜버리면 이 여러 개 뽑힌 애들을 한 장으로 묶어서 합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멀티 UV면 안 돼요. 멀티 UV는 머지 맵스 이게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맵 사이즈 요거는 4096, 그죠? 4096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포트 옵션에 넘어가면 여기 텍스처 맵은 따로 설정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노멀 맵 얘만 보시면 되는데, 이 노멀 맵의 설정값은 디바이드 8단계, 그죠? 디바이드 8단계, 그리고 탄젠트, 어댑티브, 스무스 UV, S 노멀까지 다 켜주셔야 됩니다. 탄젠트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방식으로 뽑는다는 얘기고, 어댑티브는 적응성을 높여준다는 거, 정확도죠. 그리고 스무스 UV는 이 디바이드 단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요걸 키고 높이면 이게 이제 스무스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무스를 하다 보면 UV가 특히나 UV 경계선, 심라인이죠. 심라인 부분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그라들지 않도록 UV의 심라인 경계선을 최대한 스무스에 최적화해서 지켜주겠다, 약간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냥 켜놓으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S 노멀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냥 이렇게 4개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레이트 올맵을 눌러서 바탕화면 설정을 해서 뽑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뽑게 되겠죠. 요게 근데 딱 뽑으면 시간이 걸려요. 여기 로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딩을 하는데, 이 로딩을 하는 동안 마우스 커서를 한 번이라도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브러시가 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노멀맵 뽑을 때 노멀맵이 UV 장수가 뭐 많거나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장당 30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전 모드도 꺼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렌더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UDIM으로 맵을 뽑았잖아요, 그죠? UDIM으로 UV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파일 네임스를 누르면 파일 확장자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TIF로 설정을 하시고, 우리가 멀티 UV잖아요. 그러면 얘를 꾹꾹 누르면 UDIM 방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맵이 뽑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되면은, 요건 이제 맵이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을 할게요.
요 맵이 뽑히는 경로는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죠. 그럼 소스 이미지 폴더 여기에서 텍스트 여기 텍스트의 약자죠. 요거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부위별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env 요거는 환경 설정 HDRI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멀 맵이 뽑히게 되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 장 노멀 맵 그리고 여긴 텍스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뽑혀야 정상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밍 방식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걸 좀 수동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 diffuse.1001.tif 확장자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름.1001.tif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유딘 방식으로 얘가 한 번에 마이야에서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언더바도 인식을 하고 점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마침표 요걸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네이밍에도 뭐 언더바나 마침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읽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 UV 좌표명, 좌표 주소 1001.tif 이런 식으로 뽑아 주셔야 된다. 이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로나 파일 이름에 한글 있으면 안 돼요. 한글 있으면 마야가 이제 한글 못 읽죠. 그래서 마야를 일단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렌더를 한번 걸어볼 건데 자, 여기 인터넷에 폴리 헤븐이라고 치시면 HDRI 이미지를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폴리 헤븐 요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HDRI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환경 HDRI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를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뭘 넣을까요? 얘로 한번 넣어볼게요. 좀 중앙이 뚜렷한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4K 해도 되고 뭐 8K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얘는 이제 어디에 저장을 하냐면 소스 이미지 env 이게 이제 environment 환경 HDRI 이미지 환경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마야를 열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파일에서 set project 눌러서 이 프로젝트 폴더를 set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야 파일이 현재 열려있는 마야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로 경로를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VLA를 불러와야겠죠.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 우리 기초 때 다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VLA 로드 그죠? VLA 요거 두 개 그죠? 요렇게 하면 VLA가 로드가 됩니다. 로드가 되고 여기서 제일 먼저 돔라이트 그죠? 돔라이트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돔라이트를 만들어 주고 어트리뷰트 창 돔라이트의 상세 속성 창에서 use 돔 텍스 얘를 체크를 해주고요. 돔 텍처에서 이렇게 체크 파일에서 자, 셋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 경로를 바로 잡죠. 그럼 여기에서 env 바탕화면 이미지에서 저는 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HDRI 이미지나 EXR 확장자는 무조건 컬러 스페이스가 로우가 돼야 된다.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6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VRay 플레이스 ENV 텍스 여기에서 이제 유저 트랜스폼 요거를 체크를 하면 얘가 로테이트를 돌리는 대로 HDRI 이미지도 같이 돌아가죠. 얘 체크 안 돼 있으면 안 돌아가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기초 이때 배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맞춰볼게요. 얼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리트 플로지 한번 저는 불러올게요. obj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 가져옵니다. 그죠? 너무 중앙인가?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고 자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캐릭터를 이 그리드가 바닥이잖아요. 요 밑에 여기 그리드가 바닥이에요. 이 격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서 바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꼭 맞춰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사후 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리깅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런 특히나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경우에 기본 바닥으로 인식하는 게 그리드이기 때문에 그리드 위에 캐릭터를 꼭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브젝트랑 다른 거 뭐 눈알이나 머리 이런 거 다 넣고 나서 한꺼번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이퍼 쉐이드를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 창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재질을 넣어서 텍스처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기본적인 거 그죠? 우리 했던 거죠? VRay MTL 요걸 들어갑니다. VRay MTL 이게 이제 기본 재질인 거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A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디퓨즈 컬러는 실제 색깔인 거고, 그죠? 여기에 리플렉션 컬러가 빛이 반사되는 빛의 컬러죠. 그래서 실제로 금속을 제외하면은 모든 물질의 빛의 반사 색깔은 흰색이에요. 금속만이 오히려 고유의 자기만의 반사 색깔을 가지고 있다. 빛의 반사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이제 표면의 거칠기 정도. 그래서 글로시니스가 1이면 표면이 이제 엄청 매끈하게 반짝이는 거고, 낮춰지면 거칠어지는 거죠. 요거 한번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거 여러분 기초 이때 했어요.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약간 처음 보는 거다 이러면은 기초 이때 공부 안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자,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HDRI 이미지 세기가 너무 세네요. 빛의 세기가 너무 세요. 여기서 Intensity Multiply 여기 저는 Diffuse Contribution 요걸 자주 조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HDRI 이미지의 그 빛의 색깔은 광원의 색깔은 고스란히 놔둔 채로 빛의 세기만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얘로 낮추면 빛의 색감까지 같이 낮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I 주변에 이제 반사되는 환경들이 너무 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디퓨즈 컨트리뷰션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더를 걸면 이제 여기서 그죠? 이게 이제 디퓨즈 컬러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기본 베이스 디퓨즈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리플렉션 컬러. 얘가 이제 없으면 매트해지죠 원래. 그죠? 여기 이게 리플렉션 컬러. 그리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가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 그래서 글로시니스가 1이면 주변에 상위 100% 정확하게 매치죠. 요걸 낮추면 점점 매트해지면서 퍼집니다. 그죠? 요거 배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뭐 노멀 맵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플렉션 거울 유리 그죠?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 다시 얘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넣는데 텍스처 그죠? 여기서
자, 제일 첫 번째 1001 얘만 불러오면 돼요. 종류별로 디퓨즈 1001, 노멀맵 1001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건데, 자, 디퓨즈 맵은 여기 보시면 요거를 디퓨즈 맵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 방식, 유딘 방식으로 이름만 맞춰 놓으면 이 파일 로드 하나만으로도 이 5장을 한 번에 불러와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여기 노멀 맵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5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불러오느냐, UV 타일링 모드에서 얘를 UDIM으로 바꾸면 5장을 한 번에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sRGB, 그죠? 디퓨즈는 sRGB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멀을 해볼게요. 노멀도 UDIM. 자, 노멀은 이제 색정 복합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컬러 스페이스를 로우로 하셔야 된다. 로우가 이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 정보 데이터 값을 날 것 그대로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디퓨즈 컬러 여기에 넣는데, 이 파일의 초상화 있죠. 이 초상화를 마우스 중앙 휠 버튼으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디퓨즈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한 번에 연결이 돼요, 쉽게. 얘도 이제 노멀 맵이니까 노멀 맵인 탄젠트 스페이스 이걸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노멀 맵을 이렇게 마우스 중앙 휠 버튼 클릭 드래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 딱 선택을 해서 우클릭 이렇게 Assign Material to Viewport Selection, 내가 배경에서 여기 선택한 애한테 이 재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3번 모드, 그죠? 3번으로 해서 렌더 이렇게 해서 지금 근데 각져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V-Ray의 렌더 창, 그죠? V-Ray 렌더 창에서 요 V-Ray 체크해 주시고, 그죠? 여기에서 뭐 이거는 기본 값으로 가도 되는데 중에 체크되어 있고, 여기서 오버라이드에서 뷰포트 서브디바이저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번 모드도 3번 모드로 렌더를 걸 때 렌더가 걸려요. 그래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더가 걸리죠. 자, 이렇게, 그죠? 지금 렌더가 지금 노멀 맵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텍스처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를 걸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거 조금만 낮출게요. 주광이 너무 세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부 광택 정도를 살짝 만져야 돼요. 피부 광택. 지금 보면 너무 반짝이에요, 그죠? 사람 피부가 이렇게 반짝일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글로시니스 얘를 낮추는 거예요. 얘를 낮추면 이렇게 매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낮추는데, 평균적으로 사람 피부의 광택은 한 0.5에서 한 0.4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그 뭐냐, 이거는 제가 좀 그냥 대충 여기 아예 이제 눈썹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이거 한 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따로 이제 그 모델링을 따로 해서 놔두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입술이 너무 매트하죠. 원래 이제 사람 피부는 피부별로 이제 빛이 광택 정도가 약간 다릅니다. 수분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눈 안쪽이나 여기 입술이나 이런데, 특히 이런 입술 애들 이런 데는 이제 광택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광택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봅니다. 나는 얘를 0.45 정도의 피부 광택이 이 전체 피부의 평균적인 광택으로 잡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 나는 좀 더 반짝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0.5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 광택의 정도를 일단 피부의 기본 베이스 광택 정도를 먼저 잡습니다. 저는 0.45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입술의 광택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입술의 광택을 보면 좀 제가 올려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예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요거는 빛의 흐름도 조금씩 보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지금 광택이 좀 잡혔죠, 그죠? 광택이 있죠? 여기서 뭐 0.9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광택, 입술에 지금 얘는 입술이 좀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제가 좀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얘가 뭐 0.7 뭐 이렇게 0.8 0.9 저는 0.95 정도로 잡을게요. 약간 이 정도로. 사실 0.95 정도면 말이 안 돼요. 수분기가 이렇게까지 있을 수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 피부 광택이 이게 너무 반짝이죠? 피부 광택이 아까 전에 0.45였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수동으로 좀 맞춰볼 겁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일단 UV 에디터에 가서, 아니다 요건 그냥 이렇게 할게요. 포토샵에서 일단 봅니다. 포토샵에서 여기 뽑은 텍스처 있죠? 뽑은 텍스처를 먼저 불러와요. 얘를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0.45잖아요. 이 수치가 0.45. 얘를 포토샵에서 여기 검은색에 HSU, B, 그죠? Hue Saturation Value죠. 이 밸류 값을 지금 얘가 0인데 이 글러시니스의 0.45라는 수치를 컬러로 환산을 하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글러시니스의 이 0.45 수치를 컬러로 바꾸면 요 색깔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덮어요. 그러면 얘가 기본적인 전체적인 피부톤의 글러시니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레이어 위에 하나 더 올려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아까 전에 입술 광택을 0.9로 맞췄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9면 90%예요. 90%. 그러면 얘를 여기에 칠해요. 그죠? 칠하고 나서 그러면 얘를 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이렇게 해서 얘를 블러를 이렇게 좀 많이 줘요. 이 정도로 퍼지도록. 이러고 나서 이거 세이브 할 거예요. 세이브 해제해서 이건 그냥
글로시네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끄고 여기에서 세이버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얘는 1002 이렇게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 UV 장수에 맞춰서, 이건 좀 번거로운데 UV 장수에 맞춰서 이름을 바꿀 거예요. 1002, 1003, 1011, 1012 이런 식으로 001, 002, 3, 4, 5, 6, 7, 3 그죠? 3, 11, 12 그죠?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여기서 한 장만 불러와요. 그죠? 그래서 얘를 UDIP, 그리고 글러시니스로 쓰는 애는 무조건 컬러 스페이스를 로우로 하셔야 된다. 그죠? 얘도 얘와 마찬가지예요. 얘도 색 정보값이 엄청 민감합니다. 글러시니스라는 것 자체가 오브젝트의 미세 표면 입자의 거칠기를 뜻하는 거예요. 미세 표면 입자의 거칠기가 거칠면 거칠수록 매트하게 변하는 거고, 표면 거칠기가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정반사를 일으켜서 주변의 상이 깔끔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게 글로시니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물질은 거울이 있겠죠. 안 그러면 매트한 미세 표면의 입자가 거친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상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로시니스,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입술 부위는 0.9, 90%로 하얗게 칠했고 나머지 부위는 45%, 0.45 수치의 컬러로 다 칠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 광택은 여기는 다 0.45인데 입술만 엄청 반짝일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빛 라이트를 좀 옆에 해서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주변이 엄청 반짝이죠. 입술은 엄청 반짝이고 피부는 광택이 이렇게 상이 안 맺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피부의 광택 정도를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이야 이제 애니메틱한 캐릭터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캐릭터 사 때 진짜 실사 사람을 포폴반이든 이럴 때 만들다 보면 이거의 차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머리카락 지브러시가 약간 반응이 없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있죠?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도 캐릭터 머리 위에 이렇게 스피어 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스컬핑을 해버리세요. 그쵸? 이렇게 스컬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스컬핑을 다 했다 라고 하면 얘를 duplicate트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같은 그룹을 할게요. GD 메셔로 정리할 거예요. 디바이드 단계 한 2단계, 타겟 폴리곤 카운트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정리가 됐죠. 로우하게. 그러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은 마야로 가져가서 UV를 뜯어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얘를 그냥 마야로 가져가서 UV 정리하고 다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은 똑같아요. 요 두 개 키고 여기 리토플로지, 얘가 그럼 리토플로지 안에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얘를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높여 가지고 프로젝트 올, 그죠? 이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죠? 붙여가지고 이거를 노멀 맵으로 뽑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노멀 맵 뽑고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바디 하는 작업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뭐 머리카락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시면 돼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노멀 맵이랑 텍스처링 한 다음에 텍스처 맵들, 그죠? 그런 것들까지 다 뽑아서 마야로 가져가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넣으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 터진 게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은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조금씩 여기 어디가 터진 건지 모르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면 터진 거 정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좀 쉽게 되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터진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다행이다. 그죠? 요걸로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 눈알, 그죠? 눈알은 잠시만요. 자, 눈알은 여기 캐릭터 파트 1에 수업 자료 받기 하면 여기 I 프로젝트가 있죠? 얘를 다운받고 여기 마야 파일에서 I 프로젝트 폴더 심 폴더 들어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를 잡아서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눈알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로 텍스처도 있거든요. 요것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원래 작업했던 프로젝트 폴더에서 텍스트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I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면 헤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카락 디퓨즈, 그죠? 머리카락 노멀 이렇게 따로 해놨고 I에서 여기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요거를 똑같이 그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차피 둘 다 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일단 맞춰서 대칭 복사해버리면 되니까 Shift P 빼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해서 얘를
눈알 위치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게 눈알이 완전 정확하게 맞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눈 구멍 자체를 완전한 원형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 약간 무섭다. 약간 사시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크기를 여기서 좀 더 키울게요. 왜냐하면 동공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3대가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넣고 얘를 차라리 이렇게 살짝 돌려버리세요. 좀 눈빛이, 그죠? 너무 올렸나? 약간 요렇게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사실 선택인데 여기를 살짝 자꾸 늘려줘도 돼요. 왜냐하면 눈알이 이게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면 눈알이 이제 눈동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눈알이 이렇게 돌리는데 눈알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데 만약에 얘가 찌그러져 있으면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이런 것들 소프트 셀렉션에서 조금만 이렇게 다듬는 거죠. 얘는 이제 약간씩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냥 소프트 셀렉션 이용해서 계속 맞추시면 돼요. 왜 뒤쪽이 접히나 했다 자꾸. 요런 데는 소프트 셀렉션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약간 얼굴 폭이 살짝은 좁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소프트 셀렉션 이렇게 활성화해가지고 요거를 살짝씩만 이렇게 넓히기.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그죠? 이러면은 좀 더 예뻐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눈알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중간에 거 있죠? 중간에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제가 UV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냥 텍스처만 넣으면 돼요. 여기 디퓨즈 컬러, 그죠? 요거 눈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얘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막 투명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도 이제 블랙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넣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속눈썹이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서 스루드 Z축 Z축으로, 오 내가 다 해버렸네.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잡아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익스루드 이렇게 살짝 빼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Y축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들은 잡아서 익스트랙 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죠? 이거 빠지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 하나를 커넥트 그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살짝 내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라인에 맞춰서 소프트 셀렉션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거 좀 많이 활성화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얘는 좁혀줄게요. 그냥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거 형태 다듬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이제 대충 제가 이거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노멀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거 이제 그냥 VDMTL 요걸 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UV를 펴니다. UV를 펴는데 얘는 강제로 좀 일자로 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엣지를 잡고 언폴드에서 UV 스트렝스 쉘 얘를 누르면 얘를 일자로 이렇게 강제로 펴져요. 그래서 여기서 툴 스무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좀 할게요. 중앙선 잡고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맞추고요. 여기에다가 Alt Shift 히스토리 지울게요. 컬러는 블랙, 약간 블랙 이렇게 잡고 리플렉션 컬러 올려주고 한 뭐 0.8 뭐 이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파시티 맵 있죠. 오파시티 맵에다가 파일에서 여기 텍스처에 아까 눈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이렇게 오파시티 맵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UV에서 요걸 해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흰색 부분이 오파시티 맵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딱 맞춰주면 기본 블랙이니까 이렇게 해서 3번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 검은 거 요거 있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낮춰줘요. 그죠? 딱 맞춰서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속눈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이제 속눈썹까지 다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링크를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날 제가 이거 링크 받은 주, 그죠? 드린 날 주말 일요일, 그죠? 일요일까지 요거 완성해서 렌더 걸어서 렌더 이미지를 이제 카페에 그 캐릭터 피드백란 있죠? 그죠? 카페 캐릭터 피드백란 그쪽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여기 캐릭터 피드백 이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렌더건 이미지를. 예.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보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변형을 해보세요. 굳이 절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